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난 3월 대권에 이어 지방 권력도 교체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6.21 지방선거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노준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에서 지난해 4월 보궐선거부터 최근 세 차례 선거 국민의힘이 모두 이겼습니다. 부산의 권력 지형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3연승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진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죠. 이때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국민의힘 싹쓸이, 다시 국민의힘이 부산 일당 체제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렇게 3연승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박형준 시장, 각 기초단체장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 부산시의 여당 부산시의회 구축으로 인해서 시정 견제 기능이 좀 자칫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맞습니다. 구의원까지 모두 거의 섭렵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네. 자, 민주당은 이미 중앙당 오늘 비대위 지도가 총사퇴를 했고 사실은 이제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당도 그렇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완패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산에서 싹틔웠던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죠. 낙동강 벨트의 패배가 더 뼈아팠습니다. 당장 그 지방선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도 유력해졌습니다. 반면 기회도 됩니다. 앞으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 중간 평가 시기에 국민의힘 싹쓸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낙마한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총선에 대거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생각해보면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마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계속 경선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진보 계열 4개 정당 얘기를 좀 해보죠. 공동 대응 기구를 꾸리고 제도권 진입, 지방 권력에 도전했지만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4개 진보 정당들은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의원 선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당선자를 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겠다 이런 전략을 폈거든요. 하지만 숙제가 남았습니다. 진보 계열 단일 후보를 내고 공동 출정식도 하고 공동 정책 공약도 내고 선거운동도 함께 했지만 결국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 앞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치 실험을 선보였고요. 흑색 선전 대신에 정책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지역 일꾼에 걸맞은 피부에 와닿는 생활 공약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그리고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이런 행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부산의 4개 진보 정당들도 충분히 대안 세력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눈에 보이는 승리는 없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걸음이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당은 축배를 틈바면 야당은 참 뼈저린 지방선거였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앞에 과제들은 여야 구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도국 노준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